활성화를 위한 학술 토론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사회를 맡은 저는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의 강진갑 원장입니다. 먼저 참석자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단에 올라오시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신 홍순석 교수님이 저기 관상에 계십니다. 사실 홍순석 교수님은 교수님 자체가 용인학이라고 해서 감이 중요해요. 40여 명의 용인학을 적으셨는데요. 오늘 그런 해고를 말씀해 주셨고, 용인학 연구소와 지역 언론들 그리고 용인시정연구원들이 용인학을 더욱 전문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과제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발표를 마쳐주신 지역학으로서의 용인학의 발전 방안 모색을 발표해 주신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현승현 위원님은 행정학자신데요. 용인학을 좀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용인학의 과제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인학과 용인학 강좌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장두식 교수님입니다. 장 교수님은 한국대학교 용인학 주간 교수로서 용인학 강좌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보다 나은 용인학 강좌가 되기 위한 개선 방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기학연구센터의 김승태 수석 연구관이십니다. 김승태 박사는 고고학자신데요. 최근에 경기문화재단의 경기학연구센터의 수석 연구관으로 근무하시면서 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경기학의 어떤 활성화된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최근에 특히 경기학연구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발간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그 경험을 살려서 이 용인학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프로그램까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토론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용인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또 용인의 어떤 지명이라든지 이런 책들도 발간하신 용인시민신문의 우상표 대표십니다. 다음에는 용인문화재단의 문화부시 PM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소연 선생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강교산 문화포럼 대표로 계시는 안강현 대표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지역 언론에 근무하셨고 현재 용인신문 대표로 계신 박숙현 대표십니다. 용인 지역에 대해서 다수 연구서도 내셨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의회 지석한 의원님이십니다. 용인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이나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오늘 의원님께서 그와 관련돼서 좋은 말씀 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는 오산학 연구소의 임종상 연구위원이십니다. 이상으로 토론자 6분에 대한 소개를 끝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용인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술 토론회는 용인문화원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학술 모임인데요. 특히 오늘의 학술 모임에는
이전과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 되면은 2022년이죠. 1월부터 용인시가 특례시가 됩니다. 물론 특례시가 되었다고 해도 법적인 뒷받침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아직은 허울 좋은 특례시란 말을 듣기도 하지만 출발이라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다른 이제 특례시가 되는 발걸음을 내년부터 내디디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용인시에 필요한 새로운 용인학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 발표는 그런 면에서 새로운 용인학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짓이고 또 6분의 토론자들이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토론문을 전부 다 읽고 토론을 하게 되면은 아마 제 생각에 2시간 이상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청준이에게도 토론의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토론은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토론자들과 발표자들과 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에서 핵심적으로 나온 주제 몇 가지를 선정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요. 오늘 대체로 이 홍순석 기조 강연하신 분을 포함한 3분의 발표자들 포함해서 모두 4분들이 발표한 내용들이 대체로 핵심적인 이야기는 뭔가. 첫 번째는 용인학의 현황에 대한 분석입니다.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용인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용인 정체성 확립에 대한 이야기들이 첫 번째 좀 많이 났던 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용인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용인학 연구센터의 설립들을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용인학 연구센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지역학 강좌들이 지금 전국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지만은 사실 용인학 강좌가 상당히 선구적인 겁니다. 그래서 용인학 강좌의 성과와 용인학 강좌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또 한 묶음으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크게 용인학의 어떤 현황 분석, 또 어떤 방법론, 또 이 정체성과 관련된 것을 한 묶음을 하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용인학 연구센터의 설립 문제, 지금 현재 용인문화원에 용인학 연구소가 있고 또 시에 용인시정연구원이 있지만은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용인학 연구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인학 강좌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들에게도 여기에 모아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좀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좀 용인학 연구센터의 설립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토론을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토론은 우상표 용인시민시민 대표님께서 토론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용인시민신문 대표의 우상표라고 합니다. 용인문화원에서 용인학 관련된 연구위원으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인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뼈아프게 다가온 몇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김성태 선생님께서 31개 시군 중에서 용인의 연구 어떤 풍토나 또 여러 가지 연구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 교수님께서도 용인 문화 기록자에서 역할을 다하라 이렇게 이제 강조해 주셨는데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저 자료를 받을 때는 우리 이제 현 박사님께서 하신 지역학으로서의 용인학의 발전 방향, 모색 이것만 받아가지고 토론문을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여기서 다 읽어보니까 중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강진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인학 왜 용인학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제가 있으셨는데 사실 저는 거기다 조금 이제 한두 가지만 좀 보태자면은 용인의 어떤 인구 구성에 있어서의 어떤 특성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인의 인구가 이렇게 된 것은 한 30년 그 사이에 인구의 한 80% 이상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인구 구성에 있어서 어떤 그 이질성,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다양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반영된 형태의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는 뭐 우리 지역 사회에 아주 영하는 큰 숙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지리적 특성 때문인데 그 아시다시피 용인은 이 도시가 굉장히 거점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형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홍 교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데 물길이 다르면 뭐 인심도 다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그것이 용인에 그대로 반영되고 투영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용인학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용인학과 관련된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용인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개 또 학생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뭐 에버랜드, 뭐 민속촌, 뭐 삼성전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용인에 대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구한 시간을 거쳐서 또 체계적으로 어떤 그 연구와 또는 어떤 그 이 공동체 의식이 모아져 가지고 만들어낸 우리만의 독특한 그것이 아니라 매우 이렇게 의타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의타적 이미지. 즉, 우리의 고유성보다는 우리의 고유성에 천착하기보다는 특정한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오히려 용인의 이미지에 대표성을 갖는다고 하는 이런 현실.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더욱더 정말 우리가 용인하기 더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한 5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용인학 그 연구센터 설립과 관련된 그 부분과 특정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 박사께서는 지금 3가지 경로를 제시를 하셨죠. 선택으로 해서는 그 용인의 발전 일반 환경 그리고 특수성까지가 이제 고려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용인의 경우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인문 분야 전문학자들도 많고요. 또 용인문화원에도 훌륭한 연구 전통을 이어가면서 하는 그 연구 인력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뭐 학예사 있고요. 문화재단에서도 인력이 있죠. 네, 그래서 특히 시정연구원에도 지금 이제 전문가 그룹이 있죠. 그런데 각각의 그런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교집합을 찾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발표자께서도 이제는 이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용인의 현실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용인의 정말 그 연구 성과가 과연 적으냐?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서 지역과 관련된 기초 자료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성과는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히 활용되고 있느냐? 또는 뭔가 어떤 아카이빙이 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참 답답할 정도로 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용인시사 편찬을 했지만은 용인시에서 그 자료를 온전히 지금 보존하고 있느냐? 사실 다 유실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엄청난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더 이것을 종합화하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센트럴 타워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이제 용인은 그 용인학 연구센터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어디다 두느냐 가지고 좀 의견을 구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독립적인 재단 형태의 용인학 그 진흥원을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경로로서 용인학 연구센터를 두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렇게 좀 충분하게 관련된 영역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질문을 하나 이제 끝으로 드리자면은 용인학 사업 평가 보고서를 만드셨다고 이제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학생들의 그 예술을 간단히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로서의 그 용인학 증원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 좀 의견이 어떠하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소연 선생 그 질문까지 들어보고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소연 선생이 그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걸 모아서 현 선생님의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용인문화재단의 문화도시 프로젝트 매니저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상표 대표님께서도 얘기하신 질문들과 좀 맥락을 같이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이제 용인에서 문화도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웠던 점들이 있었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용인학과 같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자원들이 참 문화도시와 연결되지 못했었다라는 점이 지금 아쉬운 지점으로 굉장히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런 학술대회가 좀 더 빨리 이루어졌다면 저희가 문화도시의 좀 더 다양한 도시의 자원들과 이런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산들을 잘 담고 이런 내용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과 이어졌다면 저희가 문화도시에 탈락하지 않고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현재 근데 용인의 모습을 보면 그 용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이런 지적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시민들에게 저희도 이제 설문조사 1000명 대상으로 했었을 때 대부분들이 이제 도시의 이미지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것들이 뭐 에버랜드, 난개발, 뭐 자연 녹지, 뭐 급성장 도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용인 시민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은 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얘기하실 때 용인학 연구센터의 주요 역할로서 이제 시민분들이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대체 용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대체 어떤 것들이 담겨야 할까라는 고민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의견을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용인시청연구원 현승현입니다. 두 분의 토론자께서 주신 말씀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용인시청연구원에서 용인학 강좌에 대한 학생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설문 분석을 진행을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4년째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족도를 보면은 대부분 4.0 이상으로, 그래서 용인학 수강생들이 생각하는 용인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못 가는 게 굉장히 아쉽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또 줌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강의가 이제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4.0 이상은 굉장히 높게 나왔고, 특히 가장 많이 이제 그러니까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부분은 용인학 강사들이 이제 각 강좌마다 강좌풀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한 4.5 정도 수준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로 살펴봤을 때 용인학 강좌, 이제 대학생 대상으로 했을 때 용인학 강좌가 용인에 살지 않더라도 용인을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고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용인 시민이면서 용인에 살고 있지만 용인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는 측면에서도 용인학 강좌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결과를 보았을 때 지속적으로도 용인학 강좌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하셨던 용인학 그 연구센터와 관련돼서 얘기하셨듯이
용인학진흥원을 설립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은 근데 출연 기간이라고 만드는 것 자체가 저도 이제 용인시정연구원 만들 때 같이 이렇게 옆에서 이제 같이 도와주면서 해봤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우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가는데 조례 제정과 그리고 시의원 설득하고 여러 가지 우선은 또 시청에서도 그거에 대한 설립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야지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우상표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청 내부의 공무원들을 관련돼서는 용인하게 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3가지 제안했던 것처럼 용인문화원에는 용인학연구소를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 그러니까 예산을 더 투입해서 강화시키는 방안, 아니면은 신생 연구기관이지만 용인시정연구원 내에 설치해서 운영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 아니면은 3번째 이 용인학 관련돼 있는 지역학 관련돼 있는 조례들을 제가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문화예술가에 그 소관으로 돼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용인시만 특이하게 정책기획관으로 돼 있는데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문화예술가의 이제 소관인 용인문화재단에 설립하는 한 이렇게 3가지 안으로 취약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관련돼서도 제가 동일하게 그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보고 질의를 해본 결과 우선은 용인학연구센터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연구를 하는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노하우라든지 그러한 새로운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맞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디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 생각에는 용인문화원하고 용인문화재단 그리고 용인시정연구원이 서로 맞대고 고민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번째 아까 이소연 PN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용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게 저도 이제 용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한 10년 가까이 이제 관련되는 지역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다면은 용인은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딱히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 이제 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에버랜드, 민속촌 이런 그 관광 자원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겪어본 용인 사람들은 굉장히 강인하고요. 그리고 또 순박합니다. 그리고 정도 있고, 그리고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포용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용인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왜 첫 번째로 강인함을 이야기했냐면은 용인에 정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현직에서 이제 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분 보면은 성별을 불문하고 굉장히 뚝심 있고 이렇게 잘 추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강인함과 뚝심이 있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용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용인이라는 지명 자체가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바뀌었다는 자체가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용인학 강좌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용인시가 빨리 시작한 편인데 수강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거는 용인학 강좌가 여전히 깊기 때문에 여러 시행착오를 수정한 결과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학 센터에 대해서 지금
대체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거 같고 오늘 발표자 대부분들이 용인학센터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럼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내셨는데 지금 이 장두식 교수님도 용인학센터의 설립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왔으니까 혹시 장 교수님께서도 용인학 설립센터의 방안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국대표 장두식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발표할 때도 용인학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좀 강조를 했었는데요. 왜냐면 그러니까 용인학 강좌 자체는 뭐랄까 지금 강의가 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상당히 우리가 그러니까 그 안정화 단계라고 이야기해도 아마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용인학 강좌에 나오신 용인학에 관한 전문적인 선생님들 자체는 다 개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까도 또 그러니까 영인시에서 이제 지금 용인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7개 대학 또 외에 나머지 대학들에서도 그러니까 용인학 관계되는 어떤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들이 전부 다 어떠니까 서로 교류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할 수 있는 어떠니까 아까 현 박사님 같은 컨트롤 타워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떤 허브적인 역할 컨트롤 타워가 아니더라도 허브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센터가 있어야지만이 현 단계에 이제 용인학 이런 학문 자체가 제가 이거 발표할 때 용인학이라는 지역 현지 지역학은 학문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실천적인 측면이 아울러서 이제 과도적인 학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니까 발전의 어떤 초석이 구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인학센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용인학센터라는 그 자체가 현재 그러니까 용인시 어떤 조례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측면에서 구축하기 힘들다고 하면은 이것을 허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측면을 그러니까 현재 용인시 산하기관이라든지 아마 그러니까 대학들에서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대학들 같은 전부 다 이제 용인시에 소재한 대학들이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 용인시 전체를 위한 어떤 하나의 용인학센터를 건립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으니까 용인시 산하기관 중에서 문화원도 있고 용인학 연구소도 있고 그 다음에 용인문화재단도 있고 그 다음에 시정연구원도 있고 또 그 밖에 또 이런 측면 쪽에서 허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단계를 통해서 어떤 이제 중심의 어떤 센터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측면까지 발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좀 타당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용인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용인학을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연구기구가 필요한 것은 상당히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도 다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브 역할을 하거나 그 다음에 컨트롤 타워까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측면 자체를 용인시 아니면 용인 산하 기관들에서 어느 정도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용인학 센터의 설립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설립 방안에 대한 것들 독립기관을 할 것인지 기존 용인문화원의 연구소를 강화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정센터나 문화재단을 줄 것인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앞으로 우리가 좀 과제로 두고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용인 정체성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사실 정체성을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좀 시간이 혹시 남으면은 뒤에 가서 다시 좀 논의하는 거라고 정체성 이야기는 좀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하는 거로 좀 하겠습니다. 현승현 박사님 말씀은 좀 잘 들었습니다. 현승현 박사의 말씀은 결국 용인학 연구센터의 설립은 필요한데 이것이 실제로 설립하는데 굉장히 많은 법적 절차와 행정 절차가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전체적으로 용인학 강좌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조례 개정 문제도 나왔고요. 근데 결국은 이 문제는 연구자들의 몫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그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몫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석한 경기도의회 의원님으로부터
이런 용인학 센터라든지 이런 제반의 용인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적, 법적, 행정적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 의원님으로부터 좀 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 지석환 의원입니다. 저도 용인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용인학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토론회를 그동안에 이제 다른 주제로는 많이 해봤습니다. 뭐 패널도 해보고 좌장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아까 홍순석 교수님께서 제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분이신 김태근 소장님께서 제 중학교 때 은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학급지도 만들고 용인초등학교 백년사도 같이 편집하는 어떤 영광을 안았었는데 오늘 또 용인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영광이 생겨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특히 용인학에 관련해서 용인의 땅 이름 이런 책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읽어봤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정량화 선생님께서 쓰셨던 것 중에 보계산, 석성산, 할미산성 이 관계에 대해서 쓰신 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흥미를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왔는데 오늘 용인학 토론회 자료를 보니까 내용에 비해서 제본 상태나 퀄리티를 보면서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그게 지금 용인학을 바라보는 용인시의 관심의 현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씁쓸했습니다. 아까 용인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 번째 토론자이셨던 김성태 경기문화재단 수석연구원께서 맺은 말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단으로부터 고유 예산을 배정받고 지역학의 식견과 통찰력을 가진 분이 책임을 맡는 한편 외적 구속과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일신우일신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정책 실행을 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은 결국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예산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조건 4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인학 진흥의 필수 요건에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용인에는 법적 근거는 일단 존재합니다. 용인시의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있는데요. 나머지는 모두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그 산하기관이 경기문화재단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역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 예산이 총 아마 3억 7천으로 제가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그 중에 구술생애사, 찾아가는 향토사, 마을집 발간 이 정도 아마 용인학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 비용이 뭐 1,200만 원, 1,400만 원, 1,200만 원 이 정도가 거의 답니다. 그러니까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실정이죠. 이거는 몇 명이서 연구에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문화원 홈페이지를 보면은 오시는 길이 모두 다 똑같게 돼 있어요. 여기 바깥에 보면 문화원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문화예술원이라고 돼 있고 문화원 안에 용인학연구소, 규방문화사업회, 독립운동사업회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여기는 문화원하고 규방문화사업회 정도만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3층 일부만 사용하는 것 같고 실제로 그 용인학연구소는 지금 시장약국 옆에 예전 문화원 자리 3층에 진짜 작게 자리 잡고 있죠. 이런 것도 공간에서 일단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문화예술원 자체를 사실 여기를 문화원으로 전부 다 사용을 하면서 나머지를 대관을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방법이 재단에서 직접 위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를 통하면 위탁 사업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법적 근거에서 이렇게 계속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법적 근거 용인의 조례에서는 용인시와 용인시민의 정체성, 주체성 확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용인의 정체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쉬운 게 용인의 정체성이 용인 사람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 두 개는 분명히 다른 거고요.
그 두 개가 갈라진 상황에서 생각했을 때 용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아마 탁석산 선생님이 쓰신 한국의 정체성이라는 책에 보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짜고 또 예산을 짜고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인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특성이 어떠냐 하면 예산을 배정하고 어떤 공간을 줬으면 그 인력이나 공간을 비롯해서 전체 업무를 컨트롤을 하는 것을 의무로 느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학문은 자유로운 상황에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소통 채널이나 토론회 장, 아카이브 시스템을 연계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까 김성태 수석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카이빙을 하면서 또 다른 채널도 생각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이기도 하지만 용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용인학 연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스카 의원께서 용인학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갖춰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고, 특히 의원님이 용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니까 아마 용인학 연구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인학 강좌가 지금 7개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요. 모두의 현 박사의 평가에 따르면은 대단히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 발표한 당두식 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상당히 좋기는 좋지만은 그러다 더 많이 개선할 점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또 기자로서 또 연구자로서 지지하고 연구를 하신 박숙현 용인시민신문 대표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용인신문사 박숙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용인학 강좌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인학 강좌에 대해서 발표하신 단국대학교 장두식 교수님이 용인학과 용인학 강좌에 대해서 구별해서 설명을 해주신 가운데 용인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용인학은 지역 발전을 꾀하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인학이 용인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적극 활용돼야 된다 이러시면서 용인 지역의 지식정보 산업과 문화 콘텐츠 산업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 실천 학문으로서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용인학 강좌에 대해서 또 용인시 조례를 들어서 정의를 하시면서 이 강의를 통해서는 학생들에게 용인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미지 제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용인학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또 지역 발전, 실천적 학문 이런 것을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용인학 강좌가 지역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지역 문화 콘텐츠 산업은 물론 글로컬 문화 콘텐츠의 훌륭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강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가 실천적으로 이것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근데 아까 2시간 강의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또 답사라든가 원거리 답사의 어떤 한계성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용인학 강좌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이런 상황에서 강좌에 대해서도 좀 더 발전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2시간 강좌로 짧다면 더 늘려서 그리고 특히 내년부터 특례시로 용인시가 지정이 돼서 되는데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용인학 강좌 역시 현재 상황에서 훨씬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실 것을 첫 번째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이론 강좌와 현장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론이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전체 15개 강좌 중에서 현장 학습 4개를 빼면은 나머지가 다 이론인데 이론과 또 현장 학습이 어느 정도 좀 비례를 이루는 게 좋지 않나. 현장의 중요성이 이 용인학 강좌에서는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따라서 현장 학습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타 그리고 또 하나 그 용인학 강좌가 용인에는 총 몇 개의 강좌가 준비되어 있는지 또 어떤 경로로 마련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까 토론을 할 때 그 사회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대학은 또 창의적으로 그 강좌를 구성하는 대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용인학 강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대학 강좌를 마련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서 체계화가 돼서 용인의 학생들, 배우는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강의할 부분을 찾아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용인학 강좌가 한 10여 년 정도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와 또 앞으로의 개선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끝으로 이 용인학 강좌의 부족한 점을 들으시면서 IT 분야 강좌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자연과학, 첨단과학 이런 분야의 강의성 필요성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는 용인 지역 사회 발전으로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좀 용인학 활성화를 위한 큰 틀에서의 논의였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은 구체적인 아주 세부적인 문제 논의가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인학 강좌에 대해서는 박석현 대표님 질문에 이어서 안강현 강교사 문화포럼 대표님의 그 질문까지 듣고 장 교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시작한 광교사 문화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안강현입니다. 저는 요즘 가슴이 좀 뜨거운 걸 느끼는데요. 그 한비아 작가가 그런 얘기했죠. 가슴이 뜨거운 일이다. 저는 평생 교육학 분야의 근무를 종사를 해왔었는데 교육하면서 재미있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용인학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신바람 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장도식 교수님 발제문을 통해서 용인학 강좌가 7개 대학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제가 부산학이나 또 천안학 강의가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 들었는데 뭐 가평학이나 또 경기학이나 안양학이나 또 수원학 뭐 이런 것이 대학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7개 대학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참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용인시에서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용인학 그리고 용인학 강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해서는 큰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홍순석 교수님 오늘 처음 뵙습니다만 장구식 교수님 노고를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이렇게 평가를 해보자면 나름대로 용인학이 이제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적인 학문이 강조되는 곳이라고 하셨는데요. 강좌 구성 내용을 보면 다분히 이론 중심, 강의 위주한 이론 중심 강의가 1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체
탐방 이런 게 이루어져 있네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이걸 좀 살펴본다면 이런 주로 행동 변화나 또는 이해를 중심으로 한 그런 강좌라고 한다면은 이론 강의보다는 특히 그 기초학문에 적합한 이론 강의보다는 문제 중심 학습, 뭐 PBL이나 또는 체험 학습 모형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단체로 이렇게 설명을 듣는 유저 탐방 이런 것들 또 이 팀티칭으로 이루어진 강의 위주 이런 것들은 학생들의 흥미교지라든가 또는 수업 목표 달성이 다소 어려웠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감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또 용인에 있지만 용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용인학과 관련이 없는 석주선 박물관이라든지 또는 백남준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제거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본에 한 1년 정도, 한 10수년 전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일본의 대학들은 공개강좌라는 것들을 열고 있더군요. 공개강좌는 일반인들을 또 공개강좌에 초대를 많이 하는데 제가 경험했던 거로는 학생들이 듣는 일반 강의에 일반인들도 초대해서 같이 공개강좌와 함께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인학 강좌를 용인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에게 오픈하는 것 플러스 용인에 살고 계신 용인학 시민에게 용인의 또 학생들에게 일반 초중고 학생들에게 확대한다면 본래 지식을 훨씬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우리 이야기인데 뭐 누가 듣겠냐 하겠지만 뭐 지난주에 저희 광계산 문화포럼에서 서봉사지 정비사업 현황 청취 그리고 답사 뭐 이런 좀 약간 재미없을 것 같은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 한 30여 분 정도 되는 분들이 주말에 모여서 그 시청의 그 이서연 연구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는지 그때 강의를 담당했던 학예연구사의 그 코멘트가 아주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당국대학에서 이런 강좌에 좀 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일반 공개라든지 또 요즘 뭐 학교가 지역사회 학교를 굉장히 표방하고 또 중시하고 있는 걸 볼 때 큰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이러한 용인학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각별히 용인학 강좌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 수강 신청은 태도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학생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발표문에 그런 수강자 소감이나 또 반응에 대해서도 좀 결과에 대해서도 해주셨으면 좀 좋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용인학 강좌 다른 지역학에서는 볼 수 없는 용인학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강현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박숙현 대표님의 어떤 그 토론 질의를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발표를 할 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용인학을 전담할 수 있는 센터를 제시한 이유가 지금 두 선생님이니까 질의한 내용의 어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으로서 이제 제시하고 근본적인 방안이겠죠. 그러니까 용인학 강좌하고 용인학이 실천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실천의 한 방안으로서 용인학 강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제 용인학이라는 지금 현지 지역학으로서 용인학은 용인학 강좌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구분하기가 애매한데요. 근데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인학 강좌는 대학의 교양 강좌에서 개설되는 어떤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용인학 강좌 속에서 이것을 이제 사회적 확산, 그러면 이제 단국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강남대라든지 외국어라든지 이 대학 자체들의 어떤 학사 어떤 교양 정규 과목으로 개설된 과목 자체가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생들한테 공개 강의로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사정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인학센터가 만들어진다면은 지금 용인학 강좌에서 구축되어 있고 또 용인학 강좌가 만든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자체들을 다른 이제 대학이 아니라 대학에서 운영되는 용인학 강좌가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지역학으로서 용인학 강좌가 운영되고 또 초중고 용인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에서도 용인학 수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의 어떤 측면으로서 그러니까 뭐 확산되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용인학 강좌 자체가 대학 내에 정규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 공개 강좌, 그러니까 공개 강좌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개 강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당국대에서는 당국에서 일단 허락을 받아야지 공개 강좌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학사 행정상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용인학 강좌 자체를 이렇게 뭐 무한대로 이렇게 확산시킬 수 없는 그 사정을 안 대표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박석균 선생님 말씀하신, 박석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실제 학문으로서 어떤 용인의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근데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각 7개 대학의 주간 교수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학 강좌 자체가 대학에 처음에는 용인학 강좌 대학에 개설됐을 때 단국대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이것은 특별한 과목이죠.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정규 과목으로 생각을 안 해가지고 수강신청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이게 무슨 강의일까? 학문으로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10년 넘어오면서 학생들도 이것은 우리 정규 교양 과목이고 이 과목에서 뭔가 찾을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이제 용인시에서 용인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어떤 용인시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목적이지만 이것은 대학교의 정규 과목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교양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학문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용인학의 후속 세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지역학이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우리도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학문적인 체계가 완성이 된다면 지역학도 그러니까 국문학이라든지 영문학이라든지 용인학도 정규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학자로서 그 분야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신규 새롭게 시작한 학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용인학의 일단은 이제 전문가가 된다면은 뭔가 그러니까 미래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용인학이라는 어떤 지역학 자체를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아마 이게 용인학이 계속 발전한다면은 그 대학 내에서 대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용인학 과정이라는 어떤 대학원 특수과정을 하면서 이제 학자로서의 어떤 지금은 그냥 교양 강좌지만은 나중에는 자기 전공 분야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후속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의 용인학 강좌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금 용인학을 교양 강좌로 듣지만은 용인학 강좌가 용인학이라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면은 그 분야에 우리가 이제 전공을 선택할 때 전공을 선택이 뭐니까 국문학, 영문학, 아니면 이제 사회학, 그다음에 역사 뭐 등등 다양한 전공 과목이 있는데 용인학도 하나의 대학 내 전공 과목이 될 수 있다는 상당히 이제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 미래를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후속 세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용인학 강좌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례,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용인학 강좌를 듣는 학생들은 현 박사님 말씀대로 상당히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또 용인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어떤 그러니까
인식도 생기고 또 그러니까 그 지역과 그다음에 중앙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중앙 중심적인 어떤 문화하고 그다음에 중앙 중심이라는 건 서울이겠죠. 서울이고 각 광역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지역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어떤 측면 이런 것을 인식하는 그러니까 교육적인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용인학이란 강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브랜드를 개발하고 하지만 브랜드 개발하는 교육을 하죠. 용인에서 이제 긍정적 측면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분으로 강의를 나오시는 선생님별로 자기 전공별로 학생들하고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의견을 받지만은 이들은 이제 교양 강좌를 듣는 학생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어떤 측면들. 근데 이들이 이제 만약에 용인학 전문가가 된다면은 그때 그들이 이제 막 구체적인 어떤 용인의 발전을 위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이든지 콘텐츠를 개발하는 어떤 주체가 되겠죠. 이제 현 단계에서 이제 교육적인 측면이라는 부분을 두 분 선생님한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학습 부분인데요. 이 현장 학습 부분은 이제 조례에는 4시간 이상이니까 각 대학별로 아마 김장환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대학별로 이제 현장 학습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것은 이제 2시간 이상만 현장 학습을 배치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국대학교 상황에서는 이제 4시간을 하는 것은 이제 단국대학교 상황이 되게 이제 이게 2시간 안에 이제 그러니까 현장 학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학생들이 다른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현장 학습이라는 것이 이제 가는 시간 또 거기서 현장에서 학습하고 서로 이제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 다시 돌아오는 시간 상당히 이게 촉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현장 학습을 많이 늘릴 수 없는 게 교육적인 효과는 엄청나게 크지만은 현실적으로 현장 학습을 늘리게 되면은 이 학생들은 현장 학습 각각 학생들은 다음 시간에 지각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담당 교수들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거나 이 학생이 용이나 현장 학습을 다녀서 지각을 한다. 어느 교수님은 그걸 인정해서 출석 인정해주고 어느 교수님은 그냥 지각으로 체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현장 학습을 늘리고 싶은데 현실적인 여건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산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각 대학별로 오는 용인시의 어떤 예산 자체를 가지고 용인학을 운영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현장 학습에 대한 어떤 이동수단 이제 버스를 렌트하는 비용 자체가 딱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늘어나면 이제 한 대가 아니라 2대, 3대 늘리면 좋죠. 그러니까 학생 수 늘어나고 용인학 강좌 자체가 더 활성화되는데 근데 그 예산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 40명, 저희 단국대에서 50명에서 40명 이내로 지금 일단은 학생 수를 좀 규정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듣고 싶어가지고 제 전화든지 메일이 이제 불이 나죠. 수강 신청 기간에는 이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석주성 박물관하고 백남전 아트센터가 이제 용인하고 관련이 없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주성 기념 박물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남전 아트센터 같은 경우 어쩌면 세계적인 어떤 박물관이자 그 다음에 석주성 기념박물관은 한국에서 복식사에서 제일 중요한 박물관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유물, 그러니까 이제 출토 유물, 실제로니까 이론이나 그러니까 문헌상의 어떤 옷들이 아니라 복식이 아니라 출토 유물들 있죠. 직접 조선시대라든지 그 이전 세대의 어떤 그런 유산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이제 복식사의 대표적인 박물관인데요. 이것이 용인의 소재를 하고 있거든요. 용인의 관련 같은 용인의 소재하고 있고 용인의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석주선의 백남전 아트센터 용인을 대표하는 지금 박물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장 학습에서 또 박물관하고 그다음에 아트센터를 방문을 하는 것인데 조금 더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인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용인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용인시 인구의 대다수가 아마 외지에서 이제 토착적인 용인 사람도 있지만은 외지에 오신 분들이고 이들이 전부 다 비용이나 수지에 사는 분들이 또 용인을 베드타운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용인 시민이고요. 이제 이들이 용인 사람으로서 또 용인의 어떤 정체성 지키고 용인의 자긍심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용인학이 목적이니까 이것을 조금 그런 식으로 좀 전향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용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미술관, 그럼 에버랜드도 똑같거든요. 하지만 에버랜드는 용인시 대표하는 어떠니까 쉽게 말하니까 기부도 할까. 그래서 에버랜드 자체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조금 더 용인하에 있는 거 전부 다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용인학이고 용인학 강좌의 어떤 그 용인학을 교육적으로 지금 뭔가니까 학생들한테 교양감으로 강의하는 것이 용인학 강좌라는 측면 자체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종삼 오산학 연구소 연구위원께서 김성태 경작연구센터 수석연구위에서 발표하신 것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 김성태 수석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10가지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오산학 연구소 연구위원이라고 그 소속을 밝혔는데요. 사실상 오산학 연구소 화성지역학 연구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용인학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쓰고 싶었는데 소속이 그렇지 않아서 못 썼습니다. 저는 그 용인의 그 정체성을 과거에는 사거지 용인, 현재는 생거지 용인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 수원에 살면서 화성, 오산, 용인과 관련 짓는 것은 광교산의 그 아래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상 수지구는 용인 토박이가 아마 100명에 하나나 있을까 말까일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용인인 현재 용인은 아니다는 얘기죠. 이런 입장에서 그 조금 보충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몽주, 최재공, 이종무, 조광조 이런 분들은 용인 분들, 용인의 태생 분들이 아닙니다. 용인에 묻힌 분들이죠. 그래서 사고용인이란 말에 또 이렇게 근접합니다. 또 올해 그 옆에 있는 그 안강현 그 광교문화 포럼 그 대표하고 저하고 이제 활동을 좀 했는데요. 임진왜란 격전지, 병자호란 격전지가 바로 용인입니다. 여기서 무려 1만 명의 그 충청, 전라, 경상 근황병들이 전사한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사고용인이라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서울,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이런 쪽에서 올라온 분들이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용인의 주인이죠. 그런데 광교산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수지에 사는 사람들이나 죽전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해 그 옆에 있는 그 광교문화포럼 안강현 대표께서 여기 용인에 이순신 장군 할아버지 묘소가 있다. 또 그 조카, 이순신 장군의 조카 완화 방패로 내 몸을 가려라 했던 그 이완 장군의 묘소가 있다고 해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날부터 안강현 대표의 제가 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뭘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1년 동안 그 활동을 해서 지난 토요일 날 그 광교산 문화포럼 서범사지 그 발굴 그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나눠드린 그 이 자료가 그날 그 했던 광교산 문화신문 그 창간호 이렇게 날짜는 12월 12일로 잡혀 있지만 그 미리 발송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우리 김성태 연구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인이 수지구, 처인구, 그 기흥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묘하게도 수지구하고 그 처인구는 상당히 그 지역 주민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수지구는 이제 광교산이 중심이고 여기 이제 기흥구나 이 처인구는 석성산이 중심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오산학 연구소를 세우든지 아니 오산학 연구센터를 세우든지 그 밑에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에 옆에 있는 그 광교산 문화포럼 대표 안강현 씨가 하는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 그 밑에 광교산 문화포럼 또 기흥구는 뭐 석성산 문화포럼 또 처인구는 처인성 문화포럼 그러한 자생단체를 활성화시키는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용인학 그 연구소 용인학 센터에서 그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성태 수석 연구위원님의 그냥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수요자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용인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학이 그렇게 새롭게 자기가 제2 고향이 된 쪽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했느냐 이게 저 반성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지구에 대해서 쉽게 하면 수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들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고향입니다. 우리 아들 보면 여기서 유치원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한 학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친구고 엄마도 다 여기 공동체로 돼가지고 다른 데 안 떠납니다. 남편이 정년하고 어디 시골 가자 하면 부인 때문에 못 떠나는 게 이 고향이고 아마 저도 수지구에서 아마 마지막 생까지 살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학이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의 중심에 결국은 아까 선생님 말씀했듯이 그런 지역단체의 지역학 공동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선생님 말씀했지만 수지구에 상당히 개인 연구 집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구 공동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자료도 찾아내고 했는데 제 이야기는 결국은 지역학이 할 거는 수요자들을 우리가 특히 노인은 새롭게 여기에 유입된 노인 시민 이들이 자기 지역을 알고 싶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죠. 그 모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까 이게 사실은 중요한 사업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여기 안강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여기에 와가 지금 뭔가 활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이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용인시청이나 아니면 용인문화원이 어떤 식으로 서포트 해줄까? 이게 저는 이게 지역학 발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발표 토론이 끝났는데요. 좀 이런 학술 세미나를 하면 가끔 좀 생각하는 게 참 우리 연구자들이 굉장히 점잖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평화롭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요. 근데 좀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좀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한번 약간 논쟁 같은 게 좀 하면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이긴 하지만은 발표 토론 한 두세 분한테 약간 질문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토론자는 이소연 용인문화재단 문화도시 피행께서 아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용인이 문화도시가 되는데 탈락했다. 지금 전국의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있고 굉장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다 경쟁 중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용인학 연구가 이렇게 되는지 잘 몰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지역학 연구자 간의 서로 협력이 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이제 작년에 조사되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문화도시 조성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었고 딱히 이제 연구자들 간의 어떤 교류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비로소 좀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제 뭐 앞으로 문화도시 이제 내년도 한 해 동안 이제 사업들을 진행할 텐데 거기에 어쨌든 일정 부분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장에 뭐 이제 회의를 거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제가 저는 정체성의 경기문화재단에도 굉장히 오래 공부를 했고 또 인문학자로서 또 학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문화기획자들이 생각보다 인문학자의 교류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가 문화도시가 된 성공적인 이유가 수원의 경우는 지역학 연구자들과 문화재단이 굉장히 긴밀하죠. 그런 면에서 용인문화재단이 결국은 용인의 지역학 연구 성과가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잘 연계가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문화재단도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 또 지역학 하신 분들도 또 같이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좀 연계가 필요한데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강중식 교수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제가 용인학 강좌를 굉장히 여러 강좌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한국예국어대학교에서 주간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용인학 강좌의 제가 할 때는 두 가지 정도의 굉장한 문제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팀티칭이다 보니까 사실 팀티칭이 사전에 아주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강의안을 만들고 강의와 강의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각 개별 교수들이 강의에 맡기다 보니까 수강생들의 경우는 강의 내용이 중복되기도 하고 앞 시간과 이번 시간과의 강의가 잘 연결이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이제 용인학 강의한 지가 최근에 한 2, 3년 전까지는 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지금은 해결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데 이 학점이 대부분 A, B, C, D로 가는 것이 아니라 통과와 탈락이니까 사실은 뭐 학점 따는데 그렇지가 않은 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리어 강의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지만은 학생들의 저는 이제 수강생의 충성도나 표현을 쓰는데 그게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는데 최근에는 좀 혹시 당국대학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으신지 또 혹시 문제가 있어 해결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강준학 교수님의 어떤 지적, 아마 그러니까 용인학 강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핵심적인 측면을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용인학 강좌 자체, 단국대도 그렇지만 아마 다른 대학도 좀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학생들의 어떤 충성도, 이제 저는 이제 충실도 내지는 뭔가 이렇게 성실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이제 학점이 잘 나오기 때문에 듣는다는 측면들, 이 측면들이 일단 없지는 않죠. 대신에 이제 이 강좌 특성이 저도 이제 이 학생들이 초기에는 이 강의를 학기 초에는 상당히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학점을 따기 위해서 들어왔지만은 현장 학습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어떤 측면에서 강의를 그러니까 진행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거기에 이제 서서히 이제 빠져든다고 강좌 자체. 그리고 이제 팀티칭이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이제 일단 강의를 하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체계적성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이제 각자 저희 단국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초기에는 좀 팀티칭 자체 이것도 있고 뭐 매주니까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바뀌니까 조금 당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제 학기 중반 정도는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큰 문제가 이제 도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강의 나오는 선생님들이 이제 중복 강의부터 시작해요. 이것이 이제 초기에는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데 일단은 주강 교수들이 이것을 이제 코디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을 초빙을 할 때
중복되지 않게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초빙할 때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니까 제가 뭐 IT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을 초빙을 못하는 이유 자체가 현재 안정된 체제에 있는데 또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또 안정시키는 부분들이 좀 도출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기존에 강의하셨던 분들에서 어느 정도 정해서 이제 한 반복적으로 이제 몇 학기를 강의를 하고 새롭게 변화를 해서 새로운 강사님 강의하시는 선생님을 초빙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일단 용인학 강좌에서 일단 강의 나오시는 그 선생님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또 개별 강의하는 그 교수법들이 틀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못하는 경우인데 이것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것은 그 팀티칭이 가지고 있는 측면이니까 이제 팀티칭은 팀워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강 교수들이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이제 충실도, 충성도, 성실도 이런 부분 자체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이 대학 강의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교수자, 강의하신 선생님들의 어떤 교수법과 학생들의 어떤 주목도 자체는 이거는 그러니까 성실도가 있는 그러니까 분명히 중요한 강의인데 돌고 성실도가 떨어지는 강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중요도가 없는데도 성실도가 높아지는 강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대학 강의도 이제 그렇습니다. 자기 전공 강의지만 또 교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학생들이 그 강의를 충실하게 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불성실하게 듣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용인학 강좌는 거기서 좀 벗어났다고 그 생각 단국대회 같은 경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각 대학들이 다 그럴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용인학 강좌 자체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다는 어떤 측면들. 네. 아마 조금 전에 시정연구원의 현 박사 발표를 보면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은 거 보니까 제가 강의할 때는 상당히 좀 개선이 된 것 같고 또 장 교수님이 특히 주관하신 당국대회는 굉장히 개선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김승태 선생님 발표에 대한 건데요. 제가 사실 김승태 선생님 발표에 상당한 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역학이라는 것이 어떤 학문이라도 고여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새로운 연구자들이 유입되고 새로운 연구가 돼야 된다는 면에서는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고 저는 용인학보다는 경제학이라든지 또 뭐 제가 전국적인 기업 인문 콘텐츠 학회장부에서 전국적인 뭐 이런 데 좀 많이 다니는 편이죠. 그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회가 전국에 한 7개 지역학 연구단체인데 저기에 뭐 제가 이제 뭐 부의사장 활동에서 굉장히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근데 용인 지역학에 대한 평가는 저는 김승대 선생님하고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제가 저는 용인 아주 가까운 곳에 학술지명에 있으면은 오늘 발표 토론자가 10명인데 5명이 제가 처음 만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들 많은 사람이냐. 그러면은 10명의 발표자 중에서 제가 용인을 비교해 자주 오는 사람인데 5명이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5명이 유입됐다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는 용인 지역학이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는 학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몇백 분들은 30년, 40년 전부터 이 분야를 쭉 하시는데 이런 축적이 있었기 때문에 용인 지역학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나은 학문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지역학은 기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 기반에 또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용인 지역학이 좀 고여있다기보다는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활발하게 고인 기존에 했던 분들 플러스 좀 새로운 분들 유입이 좀 잘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좀 김승태 박사님하고는 약간 좀 다른 평가를 드리는데 혹시 김승태 박사님도 의견을 좋습니다. 전투력을 고치시켜 줍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가 던지라는 남과 비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하고 자장하고의 논쟁 같은데 그럼 다른 31개 시군하고 비교해봤냐 이거예요. 저 성남에 가면 윤종윤이라는 아주 뛰어난 항토 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문 때문에 성남의 학문은 굉장히 알차져요. 화성시 문화원 홈페이지하고 여기 홈페이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제가 대충 어떤 인맥으로 왔는지도 대충 감을 잡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있던 사람이 잘한다? 아닙니다.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사회 문화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그죠? 과거에서 현대로 이렇게 바뀌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걸 위해서 거기에 트렌드를 맞춰 나가는 게 학문이고 사업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분 새로운 얼굴이라지만 저 어떻게 엮여서 어떻게 왔는지 대충 감 잡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강자도 예를 들어서 잘했다 하지만 저 선생님 솔직히 용인에 대한 콘텐츠 제대로 원천자로 찾아보셨습니까? 그 중앙공원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중앙공원에 바로 당국대 앞에 모르실 거예요. 거기 가면은 죽전에서 발굴된 유적들이 이전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호자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기 경기도 박물관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기도 박물관 가면 왜 경기도 박물관에 중요하냐면 거기에 지역 문화가 다 거기에 있어요. 지역 문화. 우리나라는 일찍이 조선시대 때 중앙 집권화돼갖고 거의 문화가 균질화되어 있습니다. 용인시하고 수원시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결국은 그 강자는 지역 문화를 알고 거기에 있는 용인시의 지역 문화 속에의 우리나라 지역 문화 속에의 용인시의 차별점을 찾아내는 게 그게 강의의 포인트여야 돼요. 제가 전체로 볼 때 인물도 그렇고 스타디가 그렇게 철저히 안 된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문화재를 알려주고 역사를 알려주고 지면 그럼 그 애들이 매일 보정동 카페 갈 거 아닙니까? 보정동이란 지명이 뭔지 이런 것부터 왜 보정초등학교 앞에 독정초등학교가 있는지 예? 이런 이야기들부터 나가가지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고 이 컨텐츠를 갖다가 강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뭡니까 저 홈페이지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주는 게 지역학이고 여기서 와가 좋은 이야기 할 때 많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31개 다 보세요. 파주는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이렇게 협력해가 마을조사들한테 책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DMZ도 잘 나와요. 비교를 해보시고 그런 것 속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된다. 우리나라 구텐베르크가 보다 우리나라 금속활자가 받아간다. 그거는 저 성경을 찍어가 문화혁명을 유도했지만 우리나라 저 금속활자는 그 해갖고 문화 변동에 아무 영향을 안 줬다는 거죠. 이와 같이 문화가 그 있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찾아주고 이게 여기 있는 우리가 잘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니라 생각 용인하고 제가 볼 때 제 객관적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훨씬 납득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인시가 그러면 용인학이 내세울 만한 게 뭐냐 이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용인 시사가 올라가 있습니까? 여주 시사가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 다 뽑아볼 수 있어요. 예? 그런 거라든지 용인시에 아까 나온 책들이 다 아카이브에 되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와서 제가 정말 이런 소리 했으면 미안하지만 정말 제가 용인시에 내가 감지하는 거로는 제가 보는 31개 시군의 작은 저로서는 분명하게 낙타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건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의 열정을 가진 몇 사람만 있으면 충분히 극복돼요. 센터에 가건 뭐 하건 예산 사업을 하건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고 그런 사람이 와서 운신할 수 있고 뜻을 펼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용인 지역학의 발전이지 이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하면 공전하고 말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때 마지막 용인학 강좌의 발전은 마지막 부분이 이제 용인학 센터 얘기를 한 게 용인학 자체는 기반은 튼튼하고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표현하니까 엮고 표현되는 특히 이제 그 홈페이지라든지 이제 홈페이지를 지금 만드는 주체가 용인에선 지금 존재하지 않거든요. 용인 문화 자체 홈페이지, 용인시 정책은 용인시 또 그러니까 시정용은 시정 따로 이게 용인학을 위한 기구나 기관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용인학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축적된 어떤 측면을 어떠니까 뭐 시민들한테 서비스해주고 다른
지역학자들한테 일단은 뭔가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용인학 자체가 지금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나쁘된 어떤 측면처럼 보이지만은 아마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세미나가 마련된 것이죠.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용인학 자체가 지금 용인학 강좌 같은 경우는 이제 시정연구원에서 용인학 통합교재가 이제 두 번째로 지금 발간이 됐거든요. 그 용인학 교재가 발간됐다는 얘기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는 성경하고 비슷한 거죠. 교재가 나오면 지금 7개 대학에서 용인학 강의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지만은 용인학 교재가 통합교재가 발간되므로써 그것을 통해서 그 기반에서 또 각자 이제 총론과 강론이 또 나오겠고, 또 아마 그래서 지금 요번 학기에 용인학 교재가 우리가도 강좌 교재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늦어져 가지고 아마 다음 학기부터 이 교재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인 텍스트가 나오고 이걸 통해서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 조금 더 비약적으로 아마 그러니까 강좌는 발전할 것 같고, 제일 큰 문제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축적된 분명히니까 이 저희가 웅그란 개구리처럼 뭐 얘기하는 용인학은 기반이 튼튼하고 뭔가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더 발전되어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체를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매체, 표현할 수 있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용인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후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가시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지금 마련해서 어떤 이제 공론화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부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새로운 트렌드, 시민이 원하는 그러면 요새 간단 유튜브로 접근한다든지 이렇게 누가 요새 30분도 안 듣습니다. 유튜브 15분이잖아요. 새로운 감각에 맞는 새로운 문화의 트렌드를 맞는 게 만들어가는 게 지역학이고, 그거는 지역학 종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끼리만 하는 거죠. 아까 내 교수님 자료 중요해요. 그 자료 몇몇 명 하느냐 이거예요. 그 자료를 누구나 다운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주고 저작권을 풀어주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 가지고 용인하게 누가 글을 쓰든 자료를 쓰고 내 책을 쓸 때도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 그 트렌드에 맞춰야 된다는 거지. 그게 없이 지금 일을 모여가 오늘 하고 나면 내일 가고 나면 그게 까먹고 그게 공전합니다. 공전. 제가 볼 때 공전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옛날에 제가 어디 학술대에 가서 보니까 그때도 세팅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얼마나 이해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 미안하지만 그런 것들을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극복되어야, 그리고 여기서 그런 성과들을 내고 노력하고 자부책을 구하고 여기가 변화 나갈 때 시군도 돈을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협조하는 거지. 그거 없이 만들어주면 난 열심히 하겠다. 이건 난 그거는 그 다음 차선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중간에 너무 점잖게 토론이 진행돼가지고 제가 약간 불을 질렀는데요.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승태 연구관님 말에 상당한 부분 저는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파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파주 같은 경우는 중앙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인의 제가 볼 때 문제의 하나는 용인 지역화 가는 것이 좀 너무 문화원만 좀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러고 보니까 문화원이 가진 한계가 지역학의 한계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파주나 평택 이런 경우는 가보면은 도서관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용인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학이라는 것이 문화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기도가 대표도서관을 만드는데 대표도서관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가 향토사 연구 지원이고 경기학 대표도서관에서 경기학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도 이런 다른 기관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지역학에 대한 평가는 또 저처럼 용인 지역학을 이제 성과 있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가하는 건 다양하니까 또 김성태 연구관님처럼 저런 날카로운 지적들은 또 지역학에서 귀담아 들었고 하시게 되면 또 지역학이 발전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김승태 선생님하고 저하고 토론은 굉장히 좀
그 얘기 장 교수님도 같이 했는데 좀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제기된 문제는 앞으로 계속 좀 활발하게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겠는데 혹시 오래 기다렸던 저 청중석에서 질문하실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예. 김장한 국장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예. 김성태 연구원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현실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지금도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안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장두식 교수님. 그런데요, 지금 현재 현실이 어떠냐면은 저는 이런 결론을 내고 싶어요. 사실상 우리 용인문화원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지금 현재 2024년이면 70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7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아까도 어떤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에서 3번째니 4번째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문화원이 설립된 지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은 어떠냐 하면 이걸 굳이 어쩌면 제 얼굴에 침 뱉기식으로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과연 용인시의 문화 정책이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부터 근원적으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이소연 우리 그 용인 그 문화재단의 우리 매니저님이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은 용인시가 문화도시를 지향하면서 금년도에 법적 문화도시를 이번에 선정을 받겠다고 해서 올 봄부터 이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안 됐죠. 그랬는데 지난번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때 그 당시 문화도시 그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을 해서 이걸 이제 정부에 신청을 할 때 발표하는 모습 내 현장에 앉아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까 이소연 그 매니저님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용인학이 이렇게 그 진전되어 있는 용인학에 대해서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영시켰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은요, 그 자리에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 용인학이라고 하는 것이 용인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의 바로 그러한 그 문화도시 그 지향점에 용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본적인 그런 그 어떤 뭐랄까요, 어떤 그 지역성이랄까, 지역의 어떤 정체적인 그런 의식이라든가 기본적인 마인드도 없이 사실은 문화도시를 지향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여기 지금 김태근 소장님하고 우리 사업을 하면서도 계속 요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짜 마을지 만들고 부술사 만드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요. 진짜 원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굉장히 점점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마을장을 만드는 예산이 2천만 원이고 부술사 그 매년 만드는 사업이 12,500 그러면은 그것이 2,500, 3,000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지도 않아. 그걸 반토막 내서 1,200만 원으로 잘라가지고 말이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그런 어떤 정책적인 그런 한계성 이런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용인 지역에 이런 문화계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것을 제가 뭐 이렇게 그 어떤 그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정책의 부재로 인해서 문화 정책의 부재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학술 토론회가 좀 지금처럼 이렇게 논쟁도 하고 뭐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좀 학술 토론이 좀 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그럼 좀 이제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고 시간 있으면은 사실 용인 정체성 문제는 조금 이야기하다 말아봤어요. 이 정체성이라는 게 워낙 모호하기 때문에 정체성 이야기하면 끝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이제 다음에 한번 하기라고 좀 학술 토론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학술 토론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용인학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발표자와 토론자가 합의된 것은 용인학 연구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럼 용인학 연구센터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뭐 시정연구원에 줄 것인지, 독립기관을 줄 것인지, 문화원의 용인학 연구소를 강화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오늘 토론에서 합의 본 사항이라 생각이 들고 좀 이것은 이제 좀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두 번째
오늘 토론은 좀 미진했지만은 용인 정체성 이야기가 조금 나오다 말았죠. 그래서 저는 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용인의 정체성은 뭔가? 이건 제 개인의 견해입니다. 용인 사람들과 용인시가 만들고 싶은 용인의 미래를 설정을 하고 그 미래를 정체성으로 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해서 극복을 해야 되고 또 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 찾으면은 이거는 뭐 그냥 되지도 않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면만 찾게 되면 끊임없이 좌탄에 빠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좀 더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용인학 강좌가 더 확장돼서 좋겠다는 건 다 합의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전에 그 선생님, 그 토론하신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동안 용인학 강의가 너무 인문학자들이 커리큘럼을 짜고 그러지 않았겠는가 하는 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렇게 좀 참여해본 용인학 강좌 대부분 인문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교육학자들이 이 커리큘럼 짜는 거는 저는 아까 들으면서 좀 달랐습니다. 아, 이게 뭐 체험학습이라든지 문제 뭐 이런 가지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이 커리큘럼은 역시 앞으로 인문학자들이 교육학자들랑 같이 짜면 좀 용인학 같은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면서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아까 이제 문화도시 부분인데 결국은 그 지역에 있어서의 그 지역학자들과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그러니까 문화재단과의 협력도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김승태 선생님이 뼈저리게 지적하신 여러 가지 말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문화원에서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 어떤 기관에서 하냐 하면은 문화재단이나 또는 그 다음에 지역 교육원이죠. 교육원이나 도서관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용인 문화원이 이게 이제 용인시의 문제인데 좀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말씀대로 이제 지금은 그 수혜자 중심이고 최근에 어떤 말씀들을 하냐면은 시민인문학자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또 시민역사학자들 이거는 뭐냐면은 시민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역사학자가 되고 인문학자가 되고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의 연구의 특징은 전문 연구자는 굉장히 다르죠. 말씀대로 굉장히 요새 15분도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짧은 영상을 만든다든지 현장을 다니면서 굉장히 스토리와 결합한 걸 만드는데 뭐 그런 것들이 오늘 중요한 좀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인시가 제가 느끼는 것인데 내년에 특례시가 돼요. 근데 용인시는 자기들이 특례시가 됐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례시의 규정이 사실은 기존의 규정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워낙 강력하게 이 특례시를 요구하니까 특례시의 모자만 씌워줍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용인이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이 특례시라는 건 인구 100만 이상이거든요. 인구 10만이 기초자치단체보다도 문화와 지역학에 대한 아주 천박한 수준의 생각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특례시로서의 더 많은 혜택과 권리를 달라할 것이 아니라 특례시에 걸맞는 내부에서의 문화정책과 지역학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김정한 용인문화국장님이 말씀하신데 저거는 표현은 우아하겠지만 저는 좀 피맺힌 목소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유튜브에서 반드시 자르지 말고 방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정말로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정체성을 가진 용인이 될 수 있도록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학술 세미나가 그런 거로 갈 수 있는 조그만 출발점이 되었다면 굉장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토론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특히 또 몇몇 같이 이렇게 정말로 아주 격렬한 토론을 해주신 분들은 사실 토론에서 가장 감사할 분들은 그런 분들이죠. 그런 토론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행사를 기획하고 또 주관하는 입장 속에서 마지막 송별 인사를 해낸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시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예, 아무튼 아까 김성태 수석연구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오늘의 이 세미나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바로 제가 했는데 어떤 그런 사실 그렇죠. 어떤 인연인과 연출 그런 틀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속에서 본다면 우리 용인학 내지 용인학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 굉장히 많이 뼈저리게 느끼면서 오늘 이 세미나를 마무리한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아까 여러 가지 더 발전적인 속에서 용인학 연구센터라든 아니면 용인학 연구진흥원이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다 되면서 되지만 사실은 우리 김성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우리 용인학 연구자들은
가슴 깊이 가지면서 뭔가 이것들을 체계화시키고 좀 더 내실 있는 용인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럴 바탕이 돼야만 또 진짜 진정한 의미의 용인학 그 센터든 진흥원이든 또 아니면 또 이 용인연구소든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한번 가셨지만 세 분 발표하신 분 여기에 또 맞춰서 토론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향후에도 이거 축적된 용인학 연구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